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한 50대 남자입니다. 초혼은 아니고 재혼인데 한 여자와 결혼을 2번 했어요. 주위에 보니 재혼도 흔하던데 이혼했던 여자와 재혼을 했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보더군요. 저도 전혀 생각지 못한 결정이라 사람이 살다 보니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습니다. 인연이라는 거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해보니 인연이 진짜 있더군요. 평범하지 않은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형제가 없이 집에서 외동으로 자랐어요. 덕분에 집안의 지원을 독차지할 수 있었지만 자라는 동안에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부모님 2분 다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정말 많이 바쁘셨거든요. 아버지는 철강 쪽에서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미대를 나오셔서 미술 관련 일을 하셨어요. 그 옛날 2분 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셔서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라 주위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 기억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장면이 몇 개 없습니다. 대신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TV를 보거나 혼자 공부를 했던 기억들만 가득하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은 어린아이에게 당연한 욕구잖아요. 집안에서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못하니 밖에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형제 많은 친구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일부러 그런 친구들만 골라 만나서 그 집에 같이 들락거리며 밥도 얻어먹고 공부하고 놀기도 했죠. 현수야, 곧 해지는데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도 집에 안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걱정 안 할 텐데. 친구 어머니는 해가 져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저를 보며 곤란해하셨고, 그럼에도 저는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버티고 그랬어요. 제가 넉살이 좋은 성격은 아닌데 그때는 친구 집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집에 가봤자 부모님은 없을 것이고, 일하시는 이모님이 차려준 밥을 먹고 나면 또다시 혼자 있어야 했으니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리가 없었죠. 그때 그 친구의 집이 저에게 숨쉴 구멍이었고 안식처였는데 그것마저 엄마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안 오는 거야? 어디서 뭐하니? 철순에서 놀다가 왔어요. 아니, 네가 집이 없니 뭐가 없니? 왜 남의 집에 가서 그러는 건데? 혼자 있기 싫어요. 아니, 얘가 6학년이나 된 녀석이 혼자 있기 싫다는 말을 해? 네가 유치원생이니?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아주 어릴 적에도 어머니와는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반박을 하시고 무안을 주시면서 제 입장 같은 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제가 엄마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자연히 머리가 굵어질수록 집에서 입을 다물게 되었고, 성적에 대해 예민해 하시니 공부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했어요. 간섭받기 싫은 마음에요. 철석. 이 자식이 오냐오냐 해주니 버릇없이 기어오르지. 제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집에 일찍 오신 아버지는 제가 엄마한테 고분고분히 굴지 않는다며 생일밥상 앞에서 제 따귀를 때리고 큰 소리로 야단치셨어요. 사업 때문에 주로 지방에서 생활하시는 아버지는 어쩌다 집에 들어왔을 때 본인의 심기가 거슬리는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셨거든요. 화목한 가족이란 말은 저희 집과는 거리가 멀었고, 부모님 2분께서는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 아주 큰 결핍이 되었고 장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죠. 사람이 아니라 마치 기계가 되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풀도록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반대로 정서적으로는 아주 메마른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랐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어긋나지 않고 학업에 충실했고, 저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죠. 그렇게 했던 건 부모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어요. 기대하는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자유로웠거든요. 용돈에서도 잔소리에서도요.
고3이 되었을 때 대학 진학을 위해 상담을 하는데 아무래도 성적이 좋으니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의과대학으로 선택했고 그렇게 한 건 나름의 반항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뭐? 의과대? 너 정도면은 법대 충분히 갈 건데 네가 그쪽으로 가서 아빠 사업도에 도움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 법에 관심 없어요. 그럼 의사는 관심 있어? 네가? 언제부터? 나 어릴 때부터 의사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아휴, 아까워.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한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엮이지 않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한 게 의사였죠. 부모님은 법대로 가지 않아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의사라는 명함이 나쁘진 않으신지 이후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지만 제 인생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든 집에서도 혼자 지냈고 교우들과도 큰 교류 없이 필요한 관계만 유지했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게 편했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터치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무미건조한 일상이 계속되던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군입대였죠. 1학년을 채 마치기 전에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고 망설임 없이 그해 겨울 저는 군대로 입대를 했어요. 제가 군대를 가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 넣어주시려고 인맥을 동원해 손을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반항심이 여전했던 저는 어머니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정색을 하며 말을 했죠.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이것도 너 편하라고 이렇게 백방으로 알아보는 거잖아. 싫다고요, 엄마. 제가 싫다고요. 너 군대가 얼마나 지독한 곳인 줄 알아? 거기서 병신돼서 나오는 애들도 수두룩해. 알고서 이러는 거야? 엄마, 나 이제 다 컸잖아요. 엄마 꼭두각시 놀이 더 이상 싫어요. 뭐? 꼭두각시? 너 꼭두각시라는 표현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셨고 이내 배신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말을 엄마한테 한 적이 없었으니 놀라셨겠죠. 그렇지만 한 번은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엄마도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으셨고 저는 나라에서 배정해준 군대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석의 어느 노래처럼 입전 전날 짧게 머리를 치고 이발소를 나서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어머님 말대로 병신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그 군대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니 현실감이 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 나이 되도록 부모의 그늘 안에서만 살다가 더 이상 나를 보호해줄 보호막 같은 게 없는 곳으로 간다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어요. 왠지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다음날 군에 입대를 하고 저는 인생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지옥 맛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상이더군요. 그곳에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접 같은 건 받을 수가 없었고 제 의사 또한 상관이 없는 곳이었어요. 구르라면 구르고 기라면 기어야 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철저하게 나는 버려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잠자는 것, 먹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동안 풍족하게 누리면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아닌 곳에 가서야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토록 숨막히게만 느꼈던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제가 있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대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살고 있고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얻은 게 또 있어요. 바로 평생의 친구가 된 입대 동기가 그것이죠. 어릴 때부터 친구 없이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외로운 어린 날을 보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더 커지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평생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지금은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고 자주 연락하진 못해도 큰일이 생기면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서로를 찾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이였죠.